불가능.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지금은 팔찌부업에 대한 추가소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궁극적으로는 더 나은 삶을 위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 안에 돈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 없을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직접 해보고 성과를 냈던 추가소득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데요. 팔찌를 지금은 설명을 하지만 이후에도 다른 부업에 대해서도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다 알려드리려고 해요. 저는 어려운 시기에 팔찌 부업으로 작은 여유가 생겼습니다. 외식비나 여행 경비로도 사용을 했고요. 와이프에게 생활비를 주고도 여윳돈을 쓸 수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지금 추가 소득이 필요해서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 저희 작은 노력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영상을 찍어 봅니다. 지금 예전에는 PPT로 제작해서 발송을 했었는데 그 아이디어스 입점이죠. 요즘에는 작가 신청 페이지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단점이 있겠는데 내가 어필하고 보여줄 것이 많고 편집 능력이 있으신 분들은 예전 방식인 PPT 제출이 아마 도움이 됐을 거예요. 좀 더 많은 것을 보여줄 수 있으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지금 변경된 지금의 방식이 더 간편할 수도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변화된 부분에 그런 물결에 빨리 적응하시는 게 좋으니까요. 지금 변경된 툴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넷에 다니는 정보들을 제 경험과 노하우로 정리를 좀 해서 알려드리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 제가 소책자 무료 나눔하는 방법도 알려드리고 어제 하루 종일 그 책자 준비했거든요. 네. 아이디어스 입점하는 방법, 노하우 책자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오늘 많은 이야기를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서 일단 브랜드 소개와 작품 소개, 사진 촬영 이 세 가지 정도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자, 페이지를 작성을 하다 보면 작가님의 브랜드를 소개해 주세요 라고 기재하는 란이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둔 브랜드명을 기재하시면 되는데요. 이후 지속적으로 사용할 이름이기 때문에 신경 써서 미리 만들어 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가령 지금 팔찌를 판매하기 위해서 팔찌나라라고 정한다면 이후에 다른 작품을 팔기에는 아무래도 무리가 있겠죠. 이후 사업자 등록 중 이름으로 한 번 정도 바꿀 수는 있지만 되도록 멀리 보고 이름을 정하는 게 좋습니다. 저는 처음에 K노트라고 해서 제 성이 있는 K와 그 다음에 매듭을 이용해서 팔찌를 만들 거라서 노트라는 거를 합쳐서 K노트라고 지었다가 가죽 작품을 런칭하면서 어울리지 않아서 이름을 바꾼 적이 있는데요. 매우 번거로우니까 처음부터 신중하게 지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브랜드명이 고민이 많이 되실 텐데요. 저희에게는 챗 GPT가 있습니다. 챗 GPT 열고 핸드메이드 팔찌를 판매할 건데 적당한 브랜드 이름을 20가지 만들어줘 라고 적으면 금방 20가지 이름이 나오니 그 중에서 선택하시거나 변형시키면서 적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적은 브랜드 소개 글에서 브랜드 이름과 아이덴티티를 자세하게 설명해야 하기 때문에 브랜드 이름이 예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짓기는 좀 무리가 있어요. 브랜드명을 지으실 때는 브랜드 소개 글을 채울 수 있을 정도의 고민을 해보셔야 됩니다. 글재주가 좋으신 분들은 어떤 이름에도 그에 걸맞는 멋진 설명을 적을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평범한 사람에게 정말 힘든 일이니까요. 브랜드명을 정하실 때 브랜드명을 설명할 수 있는 독특한 아이덴티티, 철학 이런 부분들을 신중히 생각해서 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후에 작가님의 브랜드를 소개해 주세요 라는 빈칸을 작성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이 좀 아마 길어질 거예요. 이제부터는 없는 솜씨 있는 솜씨 다 꺼내서 글쓰기 재능을 끌어내야 하는데요. 이 파트에서 저는 브랜드에 대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는 연관된 많은 설명을 곁들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는 면접 보듯이 스스로를 깨알같이 어필을 해야 돼요. 모든 면접이 그렇듯 묻는 말에만 답해서는 눈에 띄지 않습니다. 최대한 나의 열정이 드러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당연히 구구절절해 보이는 지루한 문장이면 안 되겠죠. 브랜드 소개에 앞서 작가 소개를 먼저 하고요. 자연스럽게
왜 내가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작가 자신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역량이 있고 어떤 이유로 이 브랜드를 만들게 되었는지 적으면 됩니다. 성장 과정과 취미까지 적으면 맥락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니까요. 그 부분은 좀 주의하시고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경위까지 한 5줄 정도 내면 좋을 듯 싶습니다. 평소 아이디어스를 신뢰하는 고객이었고 만들기를 좋아해서 지인에게 선물하는 경험이 있었다. 나의 손재주가 여러 사람에게 소중한 가치를 전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판단에 이런 브랜드를 만들게 됐다. 이런 내용에 살을 조금 더 붙이면 좋을 것 같네요. 작가와 브랜드를 탄생시킨 과정에 대해 설명했으니 본격적으로 브랜드를 알려야 합니다. 브랜드의 의미와 이 브랜드가 고객에서 어떤 가치를 선물할 수 있는지 어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독창성과 완성도, 시장 경쟁력이 합격을 판가름하는 기준이니 브랜드 소개에서도 이런 장점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좋습니다. 더불어 브랜드의 강점과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을 스토리 있게 전개하는 게 좋겠죠. 차별화된 디자인, 내구성, 철저한 검수, 다양한 타겟층, 빠른 제작 과정 등 브랜드의 장점을 구체적으로 적어보세요. 자, 이후에 넘어가는 페이지에서 작품명은 무엇인가요? 라고 적는欄이 있습니다. 판매하고자 하는 작품의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주력 상품으로 3가지 컬러를 고객이 원하는 컬러로 선택해서 100% 수작업으로 시작하는 팔찌를 판매하기로 했습니다. 피부가 예민한 분들과 매듭의 매력을 어필하기 위해 금속으로 체결하는 부분도 없이 매듭으로만 제작을 하고 사이즈 조절도 가능한 작품이었습니다. 영어를 섞어서 좀 멋있게 만들고 싶었지만 쓰기 편하고 말하기 편하게 지어봤는데요. 삼색 매듭 팔찌, 자, 이 이름으로 아이디어스에 입점하게 됐습니다. 이후에는 삼색 매듭 팔찌, 발찌, 소원 우정, 데일리 등 검색이 가능한 단어도 추가를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작가님들의 작품을 보고 정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같은 작품명이 있어서 좋을 건 없으니까 아이디어스를 한번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가격은 얼마인가요? 라는 질문에도 이제 기재를 해야 되는데 비슷한 카테고리의 다른 작품들이 얼마에 판매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보다 약간 저렴하게 적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고객의 입장에서는 같은 작품이라면 저렴하게 구매하는 게 좋기 때문이죠. 수익을 위한 모든 결정이 그렇지만 내가 아닌 상대방입니다. 입점 심사에서는 나를 위한 것이 아닌 처음 내 브랜드와 작품을 보는 심사관이 잘 이해하도록 적어야 하고 이후 판매하는 과정에서도 고객이 원하고 편한 방향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모든 사업이 그런 것 같아요. 소소하게 시작하는 부업이지만 우리의 마인드는 이미 사장님이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을, 고객을 위하는 방향으로 생각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제 작품을 설명하는欄이 나옵니다. 작품의 강점과 장점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독창성과 시장 경쟁력에 중점을 둔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판매를 위한 상세 페이지 글도 도움이 됩니다. 기본 작품은 어떤지, 옵션은 어떤지, 사이즈나 컬러, 선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제작 기간과 발송 기간은 어떻게 되는지, 고객의 입장에서 빠뜨리지 않고 꼼꼼하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는 이런 설명들이 필요합니다. 포장까지 함께 설명하면 더 좋겠네요. 작품에 대한 매력적인 설명과 동시에 작품이 작가의 손을 떠나 고객에게 전달되는 과정도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처음 하신다면 아마 막막하실 겁니다. 만드는 과정이야 이미 만들어 봤으니 알겠지만 배송 관련해서 제일 문제일 겁니다. 핸드메이드 과정은 보통 2-3일 정도로 보고 있고요. 고객들도 그 정도는 기다려줍니다. 하루 만에 제작 발송이 가능하다면 경쟁력을 위해 그 부분을 어필하는 것도 좋습니다. 선주문건도 있으니 여유있게 2-3일 정도 제작 기간을 두시고요. 택배나 사정이 없다면 이 길 바로 다음날 바로 받아오실 수 있다고 설명하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겁니다. 심사관과 고객이 궁금해할 만한 부분을 파악해서 작품 설명을 구체적으로 작성해보세요. 팁을 드리자면 아이디어스의 비슷한 작품의 후기를 살펴보세요. 어떤 질문과 어떤 것에 만족했었는지를 찾아보시면 도움이 되실 겁니다. 물에 닿아도 되는지, 사이즈 조절은 어떻게 하는지, 착용은 어떻게 하는지, 선물을 할 건데 제작과 배송 기간은 어떤지 파악하고
그에 대한 답을 미리 적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작품 사진을 올리는 곳이 나옵니다. 다른 것도 미리 작성해두고 복사 붙이기 후에 다듬는 방식으로 하신 걸 추천드리는데, 사진을 찍는 방법을 영상에서 지금 모두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간단하게나 중요한 것만 설명을 드릴게요. 때론 사진빨이라는 것이 실물보다 작품을 더 멋있게 만들어줄 수 있기 때문에 사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작품의 표현력이라고 하는 것은 글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각적인 부분이 아무래도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사진을 제출하는지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입점할 당시에는 사진을 못 찍는 제가 찍은 사진이 합격을 할 만큼 문턱이 낮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지금은 많은 분들이 불합격 소식을 받는다니 사진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빛과 구도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빛인데요. 사진에 자신이 없으시다면 실내에서 찍는 것은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아예 날 잡고 자연광을 기다리셨다가 사진을 찍으시길 바라고요. 퀄리티가 확실하게 다릅니다. 되도록이면 자연광이 들어가는 거실이나 거실 창가, 야외에서 촬영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빛이 들어오는 거실 창가에 등받이가 있는 의자를 두고 하얀 톤의 천을 의자에 덮어보세요. 앉는 곳에 평평한 곳을 손으로 살살 두드려서 팔찌를 올려둘 수 있는 공간이 생기기에 하시면 되시고요. 등받이에는 하얀 천이 걸쳐있기 때문에 작은 스튜디오가 완성이 됩니다. 그곳에 작품을 올려두고 사진을 찍으시면 되는데, 소품을 이용한다면 더 좋습니다. 야자수 플립이나 꽃, 책 등등을 작품 옆에 세팅해서 함께 찍으시면 더 보기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사진을 6장이라고 적혀 있다고 해서 6장만 올리는 것은 많이 부족해요. 퀄리티가 좋은 사진이라면 10장 이상 정도 좋지만 부족하지 않을 정도의 사진을 올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항상 조금 더 하는 사람이 열정적으로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다들 사장님이시니까 시키는 것만 하실 건 아니겠죠. 아이디어스에서 작품 사진 6장 올리라고 했어도 우리는 성의 있게 10장 정도 올리는 겁니다. 그렇다고 양으로 승부할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사진 퀄리티 정말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로 구도입니다. 이건 정말 배워야 하는 건데, 저는 일단 다른 작가님들을 따라하는 걸 추천드려요. 아이디어스에서 팔찌를 판매하시는 무수한 작가님들의 사진을 보시고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은 사진 몇 장을 캡처하거나 스케치하세요. 그리고 여러 장을 찍고 잘 나온 사진을 선별하시면 됩니다. 사진도 한 가지 배경에서만 찍는 것이 아니라 어울릴 만한 여러 가지 배경들에서 찍으시길 바랍니다. 촬영샷을 찍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팔찌를 판매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상세 페이지를 잘 써야 하니 상세 페이지 쓰는 글쓰기 방법, 사진 찍는 방법, 원가를 계산하는 방법, 마케팅 방법. 누가 시키고 알려줘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스스로 하셔야 돼요. 필요한 것은 찾아보고 검색하셔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다행히 유튜브에 정말 많은 자료가 있으니 2점 심사 통과할 정도의 사진은 충분히 찍으실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힘내시기 바랄게요. 이제 작품 사진을 다 올리면 미리 준비한 작품 제작 과정 사진을 올리셔야 되는데요. 힘들겠지만 노력 없이 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 번만 세팅해 놓으면 이후에는 주문이 들어오면 10분 만에 만들고 외출하는 길에 택배 발송하면 끝. 추가 소득의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힘내시고요. 처음이라 힘들겠지만 합격하면 이런 경험들이 여러분의 무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작품 제작 과정은 누군가 옆에서 찍어줘야 합니다. 두 손으로 만들고 있는데 스스로 사진을 찍는 건 정말 어렵기 때문이죠. 블루투스가 가능한 거치대를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니 참고하시고요. 저는 거치대를 이용해서 두 손으로 팔찌를 만들고 잠깐 멈춘 상태에서 발가락으로 셔터를 누르면서 제작 과정을 찍었습니다. 지나가던 아들이 뭐 하는 건지 의아하게 쳐다보던 기억이 생생하네요. 자, 제작 과정은 작품이 변해가는 과정만 찍지 마시고 작가가 직접 손을 사용해서 작업을 하고 있는 사진을 찍기 바랍니다. 내가 직접 작품을 만드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으로 촬영을 하시면 되세요. 먼저 준비물을 모두 소개를 하고 첫 단계부터 시작해서 만들어가며 변해가는 과정을 작가의 손이나 작업 이미지를 첨부할 수 있도록
촬영하시면 됩니다. IDS 측에서 제작 과정이란 게 사진이나 영상이라고 친절하게 적어놨으니 영상을 넣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힌트를 주었다면 우리는 무조건 잡아야 합니다. 사진도 넣고 영상도 꼭 넣기를 추천드립니다. 만약 저라면 동영상 편집 어플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좀 이쁘게 편집해서 첨부할 것 같아요. 이왕이면 이쁜 게 좋고 노력했다는 티가 나지 않겠습니까? 밋밋하게 영상만 촬영하지 마시고 촬영 후에 잔잔한 음악도 넣고 설명 텍스트도 넣고 해서 완성된 하나의 영상을 만들어서 첨부해보세요. 나중에는 이 영상도 마스터하시게 될 겁니다. 자, 정리하면 재료 소개하고 제작 과정, 포장, 택배 발송 1년의 과정까지 함께 요약해서 사진으로 담아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추가 자료만 작성하면 끝납니다. 추가 자료라고 안 넣어도 된다는 생각을 하셨다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우리는 무조건 최선의 노력과 최대한 많은 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추가로 보여주고 싶은 작품 사진에는 함께 판매할 다른 작품, 착용샷, 선물이 가능한 깔끔한 패키지 모습 등 작품과 브랜드의 매력을 어필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첨부해야 합니다. 브랜드 소개에 더하지 못했던 로고에 대한 설명을 매력적으로 하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이든 작가와 브랜드 작품을 더 알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모든 방법을 써야 합니다. 여러분이 사용할 브랜드의 로고에 대해서도 브랜드가 주는 가치에 대해 어떻게 표현했는지 설명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미지로 첨부해야 되기 때문에 텍스트 기재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미리 캐퍼스 같은 곳에서 미리 이미지를 만들어서 첨부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네, 방법은 찾으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추가 자료까지 하면 마무리가 되고요. 한 일주일 안에 답변이 온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연습을 이게 노력을 하고 작성을 했는데 그래도 만약에 안 됐다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합격했다고 편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이외에도 수많은 심사에서 떨어져 봤습니다. 하지만 툭 털어내고 다시 도전하는 편이거든요. 무엇이 부족했는지 분석하고 다시 도전합니다. 실패라는 거는 그 이후 가만히 있을 때 실패입니다. 다시 도전한다면 아직 그 결과는 끝난 것이 아니게 되죠. 계속 진행 중인 것이게 됩니다. 실패는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는 것입니다. 다시 도전한다면 결코 실패가 아니니 계속 준비해서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제가 어제 소책자를 작성을 했어요. 한 15페이지 정도. 지금 나와 있던 내용을 조금 더 정리를 잘 했고요. 지금 내용이 너무 길어져가지고 다 영상으로 찍지 못했으니까 책자를 보시는 게 조금 더 도움이 될 거고요. 지금 제 영상 구독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 5번째 유튜브예요. 4번 정도 다 망했고요. 그래도 지금 어제 보니까 구독자님들 오전에 100명 확인을 했고 오후에 103명 이렇게 확인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래서 구독자 100명 이벤트로 소책자 무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모두 받아가실 수 있고요. 제가 고정 댓글에 블로그 링크 남겨놓을 거예요. 그쪽으로 오셔서 비밀 댓글 다시고 이메일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오늘 남기셨다면 제가 다음날 항상 자정 12시 기준으로 해서 그 다음날 확인해서 발송해 드릴 수 있도록 할 거고요. 만약에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제 영상 구독하시고 블로그에서 비밀 댓글, 이메일 주소 남겨주시면 발송해 드리니까요. 네, 많이 이용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이디어스에서 이 부업을 설명을 하면서 불합격됐다는 이야기를 좀 들었어요. 그래서 아이디어스 합격에 대한 또 과제를 드린 게 아닌가 좀 마음이 많이 불편해서 인터넷에 다니는 여러 정보들을 제가 모아봤어요. 저는 이미 옛날에 합격을 했기 때문에 요즘 거랑 또 안 맞을 수 있어서 지금 나오는 자료들을 제 경험과 노하우로 정리를 한 거니까 조금이라도 여러분의 도전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소책자 무료 배포 이벤트는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요. 일단 가능한 시간에 많이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구독, 좋아요 부탁합니다.